자, 137회입니다. 이제 137회. 그렇죠?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선생님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죠? 시험 잘 보셨습니까? 시험지는 잘 봤겠죠. 그죠? 시험지는 인쇄 잘 됐더라고. 그죠? 인쇄 깨끗하게 돼가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시험지는 잘 보셨겠죠.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굉장히 난이도 있고요. 최근에 봤을 때 문제 난이도는 거의 뭐 1, 2등 하는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주겠는가? 계속 그럴 겁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내는 기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그럼 합격률이 떨어지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거 자체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이번 시험에서도 그겁니다. 수학님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수학님이 어려우면 남도 다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보면서 그 느낌 안 들던가요? 남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 안 들던가요? 그죠? 그럼 여기서 승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려운 거 한두 개 쓴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장수 다 채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시킨 사람이 일단 합격에 가장 근접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잘 쓰고 못 쓰고는 선생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완성을 시키셔야 돼. 이 답에 대해서 완성을 했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죠? 막 문제 누락돼가지고 몇 개 못 쓰고 이러면 지금 시험에서는 거의 뭐 가망 없다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10개 써야 되는데 9개 썼다. 그죠? 그냥 희망 접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다음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137회 이제 건축시공기술사를 보게 되는데 왜 하필 137회를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될까요? 시험 끝나고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험 치기 전에 문제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그죠? 이 끝나고 나서 왜 분석을 하게 될까 이 말이죠. 분석이라는 거. 그죠? 학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의 시험 문제가 그죠? 137회에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최근에 시험 문제 추세를 보면 한 2년 내 문제가 대거 출제되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선생님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죠? 일단 여기 앉아 있는 이상 시험은 떨어졌다 봐야 되죠. 그죠? 우리가 떨어졌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붙었다 하면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지. 그죠? 그래서 떨어졌다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때 137의 모분 답안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 다시 나올 만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용어는 서술로 낼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서술은 이 문제들이 용어로 나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지금 시험의 문제를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 이번 시험에 낸 거를 다음 시험에 똑같이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힘들겠죠. 근데 용어로 낸 거를 다음 시험에 당장 서술로 낼 수는 있더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다음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 똑같은 형태는 일단 안 나온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게 137회 이제 1교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1교시 문제입니다. 1교시. 자, 1교시에 문제 1번 한번 보시게 되면 시공능력 평가 제도에서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입니다. 그죠? 이거 선생님들 다 준비했을 겁니다. 요거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요 정도는 다 썼을 거라 합니다. 이제는 5년 동안 안 나옵니다. 얘는. 이거는 그 지금 위에 보면 연도가 적혀 있죠. 연도 주기를 보시면 수업할 때도 그 이야기 했었죠. 연도 주기를 보면 알겠지만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5년 동안은 나올 확률 거의 없다 봐야 돼. 그래 또 모르죠. 이렇게 말해놓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안 낸다 보고요. 이제 그죠? 그 이야기 이제 말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시공능력 평가 방법 그거는 사실 이제 나오기는 힘들다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기술사 합격하기 전까지는 힘든 문제, 그죠? 인생의 마지막 문제였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올해까지는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들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2번에 평가 방법 자체가 정확해야 됩니다. 문제가 평가 방법이죠. 그러면 평가 방법을 적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적을 때 그 옆에 있는 뭐 공사 실적 평가 옆에 보면 최근 3년간 뭐 있고 밑에 경영 평가에 보면 실질 자본금이 얼마 뭐 있죠. 이런 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한글로 풀어 쓰셔도 좋고 정확한 게 가장 정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평가 방법의 위에 박스 있죠. 거기 지금 보면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더하기 경영평가액 더하기 기술능력평가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인도평가액 적혀가 있죠. 개 아시겠습니까? 개는 정확해야 됩니다. 개 틀리면 뭐 그냥 점수 나가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개가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밑에 뭐 운용 방법 적으면 어떻고 특징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정한 문제가 평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평가 방법이 중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다들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2번 보시게 되면 건설 현장의 표준 기준과 관리 대책이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기준이란 글자 떴습니다. 그죠? 기준에 집중해야 돼. 기준 뜨면 뭘 적어야 돼? 일단 숫자 있다. 그 안에 숫자 있다. 무조건. 그거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숫자가 있죠. 그 주의보하고 경보에 대한 폭염에 대한 기준들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사장에서 나왔던 대지목 4번 부분 있죠. 거기 보시면 그죠? 관심, 주의, 경보, 위험에 대한 거. 그죠? 그거까지 적어줬으면 기준에 대한 점수는 아마 거의 뭐 이대로만 적을 수 있으면 다 뭐 거의 뭐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암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폭염의 기준 정도는 뭐 선생님들도 어차피 준비를 다 했을 거고, 그죠? 기준 폭염에 대한 건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 대책은 여기 여러 가지 쭉 적었습니다. 그죠?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그 내용도 쭉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5대 수칙이 있었죠. 그죠? 물 그늘 휴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19 신고하는 것부터 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서 쓸 수 있으면 되겠고 대부분 다 그걸 5대 그 수칙 적었을 겁니다. 그거 그죠? 그런 거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관리 대책이라고 했잖아. 대책이란 이 단어를 집중해야 돼. 대책이란 이 단어. 그러니까 뭔가가 어구의 형태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항목수가 많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이 기본적으로 11줄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가 있어. 적어보면 무조건 나오게 돼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분량이 너무 빈약하게 적었으면 예를 들어서 대책을 뭐 한 3개 적었다. 뭐 3개 적은 인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뭐 예를 들어서 4개 적었다. 좋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대책 물어봤는데 대책을 4개 이야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7개 정도는 입다 갈게 발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적어주면 이런 것도 기본적인 점수는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좋은 점수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아예 좋은 점수가 나오거나.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선택했을 거야. 이 시험 친 사람 중에 이거 안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다 적었을 거야. 그러니까 답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아시겠어요? 요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적어. 안에 있는 내용 글자는 달라질지언정. 그죠? 그래서 뭐 다 적었겠지만 좋은 점수는 딱히, 그리고 숫자 틀리면 나가립니다. 특히 저 온도, 그죠? 온도 잘못 적거나 일자 잘못 적거나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면 점수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적인 문제고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개수치의 품질 관리도입니다. 못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못 적습니다. 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개수치 관리도는 책에 아주 구석탱이 조그맣게 요거 딱 적혀가 있거든요. 책에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근데 저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온 적도 없고요. 이건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품질 기술자 정도 수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건축 시공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물어볼 만한 거는 아니죠. 요게 그죠? 그래서 이거 선택했을 분들은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7가지 도구에서 개수치로 보는 애들 있죠. 그죠? 체크시트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다 적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사실 저기 있어야 됩니다. P 관리도, PM 관리도, C 관리도, U 관리도. 저게 핵심입니다. 조 4개를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 종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혹시 종류, 이거 선택해가 종류 적으신 분 있나요? 그렇죠. 그죠? 선택을 안 했겠죠.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그죠? 힘든 문제입니다. 진짜. 힘든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대지목 4번에 개수치하고 계량치에 대한 비교 있죠. 그건 좀 알아두세요. 다음 시험 대비해서라도. 개수치하고 계량치. 그러니까 개수치 데이터 물어봤으면 다음에 이제 계량치 데이터에 대한 것, 계량치 관리도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3번에 있는 특징 부분들 있죠. 그죠? 특징 부분은 얘를 계량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죠? 개수치 품질 관리도 그 정의를 보면
개수치 품질 관리도란 불량품 매수, 결정 매수와 같이 개수를 세어 얻어지는 품질 특성의 값인 개수용 품질 특성치를 이용해서 작성된 관리도 때가 있죠. 이렇게 적기도 힘들어. 이 정의 자체를.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하니까 선택하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제 이거죠. 얘를 서술로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거의 불가능입니다. 요 자체. 그러니까 이 문제도 나올 확률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나오긴 힘들다. 이거는 용어 형태의 문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시게 되면 공사계약의 종심제 가격의 균형 가격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공모하시면 균형 가격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은 있겠지만 얘를 가지고 그죠? 요 22줄로 풀어 쓴다는 게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요거 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요 문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종심제 관련된 게 시험 문제가 다수 출제됐죠. 근데 종심제가 나왔던 게 전부 다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죠? 요거 이제 봤을 때 24년도 중반기에, 작년이죠. 작년 중반기에 엔지니어링 종심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종심제가 완전 달라. 이건 다른 걸로 봐야 되고, 이 종심제에 대한 게 20년도 후반기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출제가 된 겁니다.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종심제에 대한 거. 그죠? 그리고 균형 가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죠? 답으로 쓰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보시면 종합심사 낙찰제 균형 가격이란 종합심사제에 의한 입찰 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균형 가격의 산정 방식 있죠. 얘를 적을 수 있어야 돼. 얘를 적었느냐가 문제예요. 요거 혹시 요거 선택하신 분 있는가요? 요거 선택해서 만약 대지문 2번까지 적고 밑에 뻘소리 했다. 그래서 점수 다 나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산정 방식이 핵심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정의가 정확하고 저 대지문 2번 정도만 적을 수 있으면 웬만한 점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적기가 힘든 거죠. 그 산정 방식 보면 입찰 금액을 제외한 입찰 금액의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20% 이상이겠죠.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 금액을 제외한 입찰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입니다. 입찰 금액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 이상, 하위 1개의 입찰서를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입찰 금액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를 제외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적을 수 없으면 요 문제는 선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요 문제 자체는 그죠? 그래서 쓰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건설 현장의 사전 그리고 현황 조사입니다. 그죠? 요 문제 이름 자체는 처음 출제됐지만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가장 기본 문제고요. 최근에도 얘가 출제가 됐어요. 얘 자체가 22년도 전반기에 10점짜리로 얘가 출제가 됐고요. 물론 이름은 다르게 출제됐지만 이미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 도서 검토를 해줘야 되고 인접 건물의 현황들, 그다음에 토질의 상황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22년도 전반기에 126회 때 출제대가 있다라고 돼가 있죠. 그죠? 이름은 다릅니다. 근데 출제된 문제니까 반드시 한번 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나올 수 있겠는가? 얘 자체가 서술로 낼 수 있겠는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전조사하면 시험에서 묻는 게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딱 두 가지를 사전조사를 묻습니다. 사전조사의 두 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토공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사 전반의 사전조사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공사 전반이죠. 그럼 다음에 시험 나올 거는 뭐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다? 토공사에 대한 게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야. 토공사에 대한 이게 나오고 최근에 나왔고 안 나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토공사에 대한 사전조사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내기는 사실 조금 힘든 문제가 아닌가. 이제 다시 나오긴 조금 힘든 게 아닌가라는 걸. 그래서 요거는 서술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서술로 볼 때도 뭘 위주로 봐야 돼? 토공사 위주로 봐라라는 거예요. 토공사에 반드시 그걸 봐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문제 6번입니다. 그죠? 초평탄 콘크리트의 바닥 평탄도 검수 기준 및 품질 확보 방안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그죠?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24년도 요거 그죠? 중반기 때 나왔어요. 너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죠? 요 다시 또 이렇게 빨리 낼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사실 이거 그죠? 사실 뭐 초평탄 콘크리트는 다 아는 거죠. FM 시리즈 1, 2, 3, 4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요. 뭐 설마 이게 영국 기준인데 미국 기준 해가지고 또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어떤 기준만 적으면 된다고 보고 왜 용어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게 FM 시리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힌 거는 렉의 높이 이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죠? 4813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죠? 이거는 알고 있는 건데, 품질 확보만도 쓰기는 쉽습니다. 시공식 위상이죠. 그죠? 근데 이제 품질이라는 단어를 구사했다라는 거. 품질.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품질이 나오면 뭐라 했습니까? 품질이 나오면 재배 실시죠. 그죠? 그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한 거,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게 적을 수 있겠는가? 그 시험에 대한 거 레벨하고 자 쓰는 거나 아니면 그죠? 딥스틱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그런 거 적을 수 있겠는가?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평탄도에 대한 거 어떻게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적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 그죠? 시공할 때 하는 거, 조인트 같은 거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정도는 다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 선택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답을 써도 충분히 점수 받기에 유리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처음 출제된 문제고 사실은 그죠? 처음이란다. 요거는 기출로도 많이 출제됐고요. 그죠? 용어로도 지금 보면 3회 출제됐죠. 이 정도는 사실은 다 아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MHS라는 거, 그죠? 예전에 이 이름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죠. MPS라고. 해가 나온 적 있죠. 그거 완전 다르죠. 아예 결이 다른 문제. 그죠? 요거 물어보니까 MPS 쓰신 분들이 있는데, 기대하지 말았습니다. 그냥. 그죠? 완전 다릅니다. 그냥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한자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죠? 얘는 하이브리드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그죠? 요새 뭐 하이브리드 적히면. 근데 얘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오래된 공법입니다. 한 5년 지난 공법입니다. 얘 자체가 2020년도 그때 초반에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이미 막 히트 쳤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죠? 얘가 출제됐습니다. 그죠? 그 AMHS 공법 보시게 되면 철골의 상부 플랜지가 슬래브에 매립된 형태의 매입형 합성보로 거푸집겸용 PC 부분 상부에 데크 플레이트를 거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입니다.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PC가 있고 철골이 매립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만 연료가 있죠. 위에만. 그래서 그 부분이 2차 타설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가 절감됩니까? 이렇게 생기면 전부 다 층고 절감이죠. 그렇죠. 이건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뭐 시공식 유의사항이나 이런 거 적으면 뭐 접합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특징 같은 거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그냥 일단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기본이니까 뭡니까? 뭐 일단 시공성 좋겠고 경제성 좋겠고 경관 넓겠고 부재기 얇겠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요따구로 적으면 점수는 잘 안 나올 거고요. 그죠? 이거는 뭐 지나가는 궤도 적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고, 이 구조의 기본적인 특징하고 정의만 적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상부 플랜지가 열려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하면 하이브리드라의 개념만 보여줄 수 있다면, 즉 밑에 PC하고 철골이 결합된 형태죠. 이 하이브리드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점수는 잘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죠? 근데 얘는 그림 하나만, 저 단면 있죠. 대지목 4번에 단면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그릴 수만 있다면, 그렸다면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서, 그죠? 문제 자체는 처음 나온 문제라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체, 그죠? 좋은 점수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죠. 밑에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슬래브가 철골부 상부가 아니라 PC 상부에 시공되고요. 철골의 상부 플랜지에 슬래브 매립으로 층고 절감의 효과를 가지더라. 뭐 당연한 말이죠.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의 경제성을 극대화시키고요. 철골, RC, SRC 기둥에 적용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철골과 콘크리트의 공장 제작으로 일체화하여, 이게 하이브리드죠. 그죠? 그 다음에 철골의 내압 피복이 불필요합니다. 철골 물량에 감소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 그렇더라라는 거, 그죠? 이거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한 몇 년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서술로 낼 수 있을까? 서술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이것도 선택을 안 했을 것 같고, 요 문제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보시게 되면 미장공사에서의 수축균열 방지 대책이더라라는 거. 그죠? 요건 뭐 기본 문제죠. 요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축균열 방지 대책이면 시험 문제에서 미장공사 수축균열 방지 대책이죠. 그러면 전제가 지금 두 개가 떴죠. 원래 질문은 뭡니까? 방지 대책이죠. 방지 대책의 전제가 뭐야? 수축균열하고 미장공사죠. 그죠? 수축균열하고 미장공사인데,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방지 대책 앞에 수축균열이 있기 때문에 수축균열이 광범위한 내용이죠. 그 수축균열이 뭔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수축균열의 먼지가 역시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주력이 일어나는 수축 균열이 뭡니까? 건조 수축이죠. 그리고 소성 수축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미장공사에서의 수축 균열의 종류, 이게 먼저 나오죠. 요게 맞는 거야, 원래. 그죠? 전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지 대책 적죠. 이 정도 적으면, 방지 대책은,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뭐에 대한 겁니까, 선생님? 미장에서 건조에 대한 겁니다. 그 모재의 건조에 대한 겁니다. 수축 균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야 되냐면, 표면이 두 개죠, 미장은. 미장의 표면이 어디야? 미장재를 생각하면 표면이 어디입니까? 맨 위에가 표면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모재하고 붙는 면이 또 표면이 되겠죠. 미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쪽에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쪽에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뭐 이제 드라이아웃 같은 거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탈열 같은 거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 물 뿌림 같은 거, 그렇죠? 물축인 같은 거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쪽은 뭐 해줘야 돼? 수분 보호에 대한 거 이야기, 양생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됐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선생님들 맨날 적는 게 뭐겠습니까? 뭐 섬유롭고 라스였고 또 이거 시약이죠, 또. 그죠? 그 그림도 보면 뭐 만약에 그렸으면 뭐 뻔하겠죠, 또. 방바닥 그려놓고 라스 붙이고 막 이런 거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대부분 다 그거 그립니다. 그죠? 뭐 그거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수축균열의 방지 대책은 지금 그 밑에 있죠. 그 정도, 지금 보면 기본적인 게 미장 1일전 살수 실시. 그게 뭐냐는 거 드라이아웃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타설후에 급격한 건조가 방지되지 않도록 자폐막을 설치하더라. 이 제일 건조를 빨리 일으키는 게 뭡니까? 미장을 할 때. 건조를 제일 빨리 일으키는 게 뭐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차단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람입니다, 바람. 아시겠습니까? 바람을 특히 막아야 합니다. 방풍막이라는 게 원래 들어가 주면 좋고, 그 차폐막이라 적혀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균일한 미장 두께를 확보하더라. 그죠? 물결합 재비인 60%, 뭐, 그건 뻔한 거고, 소성균열 발생이 빈번하므로 기준 범위 내에서 물결합 재비를 높이거나 에이제를 첨가하더라. 섬유 보강, 접착 증강제의 혼입이나 취약 부위에 메탈라스를 시공하더라. 그럼 뭐 이건 다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래 조율률 2.7에서 3.2, 미분 혹은 토분이 많은 모래는 사용을 금지하고요. 모르타리 28일 압축 강도는 21MPa 이상이 돼야 되고, 동절기에는 외기와 모르타리 온도차를 20도 이하로 하더라. 뭔가 숫자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기본적인 개수가 선생님들 몇 개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6개 이상 깔아야 되고요. 요걸, 그죠? 전체 했을 때 3분의 1 최적 이상을 넘겨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균열의 주요 발생 부위인데, 그건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 전부 다 선택했을 거고요. 요거 안 선택한 사람이 더 신기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다 했을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차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차별화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숫자, 명사, 아시겠습니까? 영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목재 내화 처리 방법입니다. 와, 이거 나올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여름에, 그죠? 와, 이 불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불에 화재가 많이 나서 그렇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종류는 적을 수만 있으면 점수는 어느 정도 보장대가 있습니다. 종류, 그렇죠? 저게 난연 처리, 피복 처리, 대단면화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기출 문제였고 목재에서 몇 개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건 완전 3순위입니다. 내화는. 얘는. 그죠? 불이 붙는 게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난연 피복 처리, 대단면화, 제 정도 적으면 될 거고, 내화라고 있으니까 내화 처리 시에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줘야 되겠죠. 내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기본적인 점수는 나오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화 처리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그게 내화 처리 방법이죠. 즉 공법인데, 걔를 제대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걔 자체가. 그죠? 그 세 개를 못 적었으면, 점수는 좀 나올 확률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세 개 적고 다른 걸 더 적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아. 그건 이제 이 세 단어가 필요해요. 이 세 단어. 난연 처리, 피복 처리, 대단면화. 뭐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건식 접합입니다. 그죠? 저 밑에 종류. 코벨 지지라든지 직접 지지라든지 앵글 지지 접합 있죠, 종류. 그렇죠? 저걸 외우고 있을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식이라고 하면 전부 다 뭐 생각합니까? 파스너 생각을 하죠. 파스너 생각을 하고 답안을 적었을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 답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적어도 점수는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합격 점수는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종류 같은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파스너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런 거 적지 않습니까? 변이 추종하고 막 이런 거 적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공시 의상을 적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뭘 적었냐면 저거 적으면 특징입니다. 특징으로 적거나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교했겠죠. 습식과 건식 비교를 했겠죠. 이거 다 기본 베이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적어도 뭐 6점까지 주기는 곤란해도 어느 정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점까지는 곤란해도 그래도 5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죠? 그거죠. 딴 데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문제, 그죠? 그게 요 문제입니다. 요것도 선택은 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수는 기대가 조금 힘든 문제, 그죠? 그런 문제로 봅니다. 기본적인 저 종류 정도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죠? 근데 종류가 지금 그게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뺏긴 거거든요. 책에 있는 거, 책에도 그대로 적혀가 있죠. 코벨시지하고 거기 적혀가 있는데 조금만이 종류가 아닙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적었다, 뭐 패스너 이렇게 적어가 들어갔다, 건식 접합에 있어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패스너 적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적었다, 뭐 거기서 뭐 C파, P파, E파 이런 거 적었다. 어떨까요? 괜찮아. 아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건식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과 소위 일관성만 있으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수는 기대하기 어렵고 진짜 잘 나오면 6점 정도 수준. 그죠? 하늘이 도움 7점. 그죠? 7점은 완전 하늘 찌른 건데 그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슈퍼 콘크리트입니다. 그죠? 슈퍼 콘크리트.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슈퍼 콘크리트. 웬만하면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초고성능 콘크리트 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고성능 콘크리트 계열하고 초고성능 콘크리트로 쓰면 된다고 했죠. 이런 게 나오면. 그죠?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거, 그 내용은 자,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죠? 그래서 그걸 적었고요. 처음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뭐에 대해서 적는댔습니까? 특징에 대해서 적는 거죠. 왜냐하면 시공시 유상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기도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정의 보시면 적혀 있죠.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5배 이상의 압축 강도와 4배 이상의 긴 200년 가량의 내구 수명을 가진 초고성능 콘크리트다. 되가 있죠. 그래서 UHPC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UHPC 할 때 그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쓰면 된다. 특징 보시면 압축 강도, 인장 강도, 그죠? 압축 인장 강도는 4에서 5배, 뭐에 비해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 이상 저감하고요. 200년 이상의 장기 수명, 건설 유지 관리 10에서 20%를 절감하고 건축물 단면 축소로 유효 공간을 극대화하더라. 유지 보수 공사 시에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절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콘크리트 대비 30% 이상의 무게 절감으로 작업성이 향상되더라. 그다음에 치밀한 조정으로 오염 물질의 침투를 최소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밑에는 자 비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정도는 뭐 어느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출제됐고요. 문제 자체는 난해하죠. 그러니까 이 슈퍼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초고강도로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초고성능으로 적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어느 정도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뭐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12번입니다. 철골의 수직도 관리 방법 및 기준입니다. 이번 시험 보면 24년도 중반기 문제 되게 많이 출제됐어요. 희한하게 작년에 중반기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 그렇죠? 얘도 24년도 중반기에 출제됐던 겁니다. 그냥 기본 문제죠, 얘는. 이건 항상 외우라는 거잖아요. 딴 건 못 외워도 얘는 외우라고 하잖아. 그죠? 수직도에 대한 거 적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직도 관리 방법을 먼저 물었으니까 관리 방법이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 문제입니다. 요거는 철골에 있어서의 수직도는 기본 문제겠죠. 이 수직도 관리 방법, 이제 서술로 나올 수 있을까? 서술은 조금 힘들다 보고요. 지금 나와야 되면 세우기 쪽이겠죠. 서술로 나온다면 세우기 쪽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관리 방법, 우리가 뭐 수정시 유의상하고 세우기시 유의상 친구야 하니까 둘이가 지금 다시 나와야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 그죠? 다시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이라도 그죠? 1년 우리 보통 공부를 할 때 1년 전에 나온 거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설마 뭐 이렇게 보죠.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내버립니다. 그냥. 닥친 대로 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서술로 나올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철골에서 나온다면 가장 기본 문제가 이 수익도 관련된 문제라 본다면 세우기에 대한 거예요. 세우기에 대한 거 다음 시험에 공부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기본 문제가 됩니다. 그 세우기 시의 유의사항 이런 것들 봐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 문제가 됩니다.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수익도 관리 방법 보면 기준 선정의 수익도를 관리하더라. 가조립과 본조립 단계별 수익도를 체크하고요. 기초 상부 고름질 작업을 철저히 하더라. 다림추, 레이저 트랜식, 개치기 등을 통한 그죠? 수익도를 유지하고요. 기초 앵커 볼트 매입 시의 정밀도를 유지하더라.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기준 높이 및 인적 기둥의 높이에서 3mm 이내 가더라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그거 나오겠죠. 고름질 또 나오겠죠. 고부전 또 나오겠죠. 요따구로 나가면. 그죠? 앵커는 나왔으니까 고부전 나와야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고부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부전도 준비. 근데 그건 뭐 다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 이번에 그 어쩌면 고부전 나올 수 있겠다 그 생각도 했었는데 고부전 그죠? 일단 났으니 지금은 이제 이걸 봐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 대지목 4번에 기둥의 수익도 측정 방법 있죠. 얘는 암기해줘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 장비들 다 외우십시오. 그거 좀 글자 제발 틀리지 말고 아시겠죠? 제대로 외워주셔야 되겠더라라는 거. 그죠? 요거는 누구나 다 선택했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강구조 내화 피복공사의 공법별 검사 항목과 방법입니다. 요 기본 문제입니다. 얘도. 그죠? 철골에서 이제 우리가 숫자 500 외우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요거는 500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내화 피복에, 이게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일반 콘크리트에도 내화가 있고요. 강구조에도 내화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강구조라고 적혀 있으니 일단 뭘 생각해야 돼? 무조건 500 생각하고 달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500짜리로 적어야 된다. 그리고 공법, 이건 이 표 그대로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다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험 문제 준비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완전 기본 문제더라라는 거. 이건 뭐 서술도 많이 나왔고 용어도 많이 나와서 이제 또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대지목 3번에 내화구조 성능 기준 적혀 있죠. 요건 다시 외우고 있어야 돼. 내화 기준, 성능 기준은 외우고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 현장 뒷정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의미 없어도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교시가 되는데 1교시에 보시게 되면 그죠? 2번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썼다 보고, 그 다음에 3번이 처음 나왔는데 3번은 힘들다 봐요. 이거 자체. 그 다음에 4번 종심제 균형 가격인데 얘도 선택하기는 힘들다 보고요. 그죠? 5번은 괜찮고 6번도 적을 수 있고 7번 어렵다 봅니다. 그죠? 7번은 어렵고요. 8번 적어야 하고요. 9번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고요. 얘는 그죠? 그래도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식접합 구라쳐서 적겠죠. 그죠? 적을 때. 그 다음에 슈퍼 콘크리트 뭐 UHPC로 적을 수 있다 보고, 수익도 적을 수 있다 보고, 그 다음에 공법별 검사 항목 적을 수 있다 보면 딱 버리는 게 정해져가 있어. 3개가 딱 정해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교시 문제가 어렵기는 한데 못 적을 만한 문제는 아니다. 3개 버릴 거 정해져가 있고요. 그죠? 거기서 나머지 10개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적을 수 있느냐가 사실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겁니다. 소님들한테. 그죠? 대부분 다 방금 우리가 버렸던 문제들 있죠. 대부분 다 버렸을 겁니다. 그 중에 균형 가격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그죠? 그리고 다른 걸 적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1교시가 확실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어. 그죠? 난이도가 상중하치면 중간? 중상 정도 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죠?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거 문제. 근데 내가 총평에도 적었지만 이번 시험이 왜 진짜 어렵다라고 내가 이거 느끼냐면, 보통 보면 이제 시험 문제 총평할 때 그렇게 하죠. 쉽습니다. 뭐 이런 건 기본 문제네요. 이게 내 주 코멘트지 않습니까? 문제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들어봤어. 문제 봤을 때 이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이게 이거 어려운데? 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이거 난이도인데 왜 그거를 느꼈겠습니까? 뭐가 이게 자꾸 암기가 적으라는 게 너무 많아. 뭔가 숫자 적어야 되고 기준 적어야 되고 이런 게 많으면 다 힘듭니다. 문제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번 회차가 이런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1교시 문제 자체도 정말 이게 공부를 조금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조금 힘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안 이렇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 문제는
13개 중에 10개 정도는 선택해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어거지. 그렇죠? 이거 보고 아마 들고 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1교시에 들고 이 정도 문제 갖고 들고 튀진 않아요. 시험장에서. 그죠? 왜냐면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잘 들고 튀지 않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한번 보시게 되면 2교시에 문제 1번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종류하고 발생 저감 대책,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그죠? 폐기물의 종류는 다 외우고 있죠. 요거는 다 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 폐기물은, 그죠? 몇 톤입니까, 성에? 그렇지, 5톤이잖아. 그죠? 가연성, 불연성, 가연불연 혼합에, 기타, 이렇게 돼가 있죠. 그죠? 요거는, 이게 종류잖아요. 다 외웠을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그 안에 있는 건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뭐 알아서 적었을 거고, 뭐, 그죠?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종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소엠들이. 그 다음에 발생 저감 대책. 기본이죠. 이거 완전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활용 방안. 요거 두 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게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방안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재활용 방안, 그죠? 재활용 방안은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그죠? 그래서 예전에 재활용 방안으로 나왔던 게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뭐 완전 리사이클링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재활용할 때 뭐 분별 해체로 가는 것도 재활용이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잔량 콘크리트, 잔량 콘크리트. 그런 것들, 그렇죠? 뭐 굽에 맞추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스페이서로 전용해가지고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게 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 저감 대책하고 재활용 방안은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선택했을 문제. 그 제 폐기물의 종류인데 이건 뭐 다 외웠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발생 저감 대책대가 있는데 이거 3R을 다 아시죠? reduce, reuse, recycle.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써내려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 재활용 방안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리턴입니다. 다음 시험에 뭐 준비해야 돼? 딱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순환골재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된 건 분별해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의 대장은 뭐니 해도 누굽니까? 성면이죠. 성면 오빠 아닙니까? 그죠? 성면이 그냥 이 구역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성면은 그냥 별도로 생각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냥 건설 폐기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면 자체는 완전 별도로 생각해서 답을 작성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울 거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다 썼을 거라 생각하고 기본 문제고요. 맨 마지막에 요게 나왔던 게 17년도 중반기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9년, 8년 이렇게 돼가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충분히 된 문제다. 누구나 선택했을 문제죠. 자, 그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가설공사의 특성과 계획 수립 시의 유의사항, 향후 가설제의 개발 방향입니다. 이거 그죠? 와, 이거 신기하게 수업만 안 하면 이상하게 개발 방향 저런 게 나와서 그죠? 한동안 쭉 하다가 이제 안 나온다 싶어 안 했더니만 그죠? 또 나오죠 이게. 그 가설공사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그죠? 보통 여기다 특징 많이 적으셨을 거예요. 특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이 지금 답안은 말 그대로 뭐에 쫓아갔습니까? 성자에 쫓아간 겁니다. 말 그대로. 특징과 특성은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거 보면 일시성과 보조성을 가지고 구조적 불안정성이 있고요. 제조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재사용성이나 전용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그죠? 가설공사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특징하고는 조금 그 안에 있는 걸 적으면 특징이 되고 특성인데 뭐 특징으로 적어도 점수에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시겠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성 자체를 적으라고 했죠. 특성.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설의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뭘까? 가설입니다. 그게 특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입니다. 임시입니다. 임시. 임시성, 일시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본공사가 아니 들어가는 거야. 보조공사라는 거. 그래서 일본에 그걸 적어놓은 거야. 일시성과 보조성.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구조적 불안 그런 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갖다 바르기 시작한 거죠. 기본적으로 항목이 여긴 5개 구사했는데 5개는 좀 작습니다. 그죠? 이 풀을 쓰면 6개, 7개 적을 수 있겠죠. 저 일시성, 보조성 그거 끊어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6개 정도 썼죠? 그죠? 썼을 거 아니야?
그죠? 뭐 이거하고 글자는 달라도 내용은 친구의 아까 아닙니까? 그죠?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쓰면 괜찮아요. 계획시 위상은 아주 기본 문제. 이걸 뭐 모른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나온 게 너무 신기한 게 올해 나왔죠. 올해 출제가 됐던 문제야. 근데 올해는 뭘 물었습니까? 공통가설에 대해서 물었죠. 올 초에. 그죠? 25년도 전반기에 공통가설의 계획시 위상에 대해서 출제됐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죠?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야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설제 개발 방향입니다. 처음 물었어. 근데 이것도 3S입니다. 3S. 그죠? 그게 적어놨죠. 3S에서. 그래서 스탠다디제이션이 있고요. 서스테이너블이 있고요. 그죠? 그 심플리시티. 대가 있죠.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예전에도 3S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예전에는 뭐 스티라, 경량화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개발 방향입니다. 이미 전부 다 그거 강제화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표준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단순화 이게 최근에 나왔던 개발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거를 풀어서 개발 방향에서 어구로 적으신 분들이 있겠죠. 4-5개 막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겠죠.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나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지금 다 표준화 다 돼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적지만 그것도 웃기죠. 또.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낼 만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죠? 책에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게, 이 3개가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개발 방향이라고요. 근데 옛날 책이에요. 이게 자료가 옛날 자료가 돼서 설마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죠? 딱히 찾기는 귀찮아서 적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뭐 이게, 그죠? 뭐 AI화 이런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 문제 3번 보시게 되면 이건 그래서 누구나 선택했을 법한 문제고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그죠? 기초하부에 폐기물 매립이나 오염 토양이 예상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집안조사 방법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그죠?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나온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보고 냈는 것 같은데, 그죠? 이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요거 보시게 되면 난이도 있죠. 그 집안조사 방법 요렇게 돼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3번 보시면 대충 3번 보세요. 지표 지질 조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계략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조사가 있고 보안 조사 이렇게 돼가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집안조사하면 뭘 외웁니까? 예비조사 외우고 본조사에 특정조사, 보안조사에 특정조사 이렇게 가죠. 그렇게 적어도 돼. 아시겠습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순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적어놨죠. 저거는 예비조사에 들어가는 건 저건 본조사에 들어가는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죠? 그렇게 적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답은 이런 식으로 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대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자료까지 뒤져본다? 이 공부하면서 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국토부 자료도 못 뒤져봐서 난리인데 지금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죠? 옛날에 지금 그거 있었나요? 혹시 대신 묻는 게 있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조류독감이 뭐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뭐 파묻고 해야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할 텐데 희한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시험 문제 내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처리 방안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기술을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가이드라인에 있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불포화대 처리 기술이 있고 포화대 처리 기술이 있고 지중 처리 기술, 지상 처리 기술, 생물학적 처리 기술, 물리학적 열적 처리 기술 뭐 그런 거 대가 있죠. 그죠? 어렵습니다. 이런 거 못 씁니다. 이렇게는 절대로 못 쓰고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 문제를 선택을 했다면 뭐 처리할 때 뭐 침출수가 나가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겠죠. 그죠? 그런 거로 해서 좀 점수를 받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본인 의견을 넣어서 하면 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채점할 때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면 점수는 주겠죠. 이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돕니다. 점수가 아예 안 나오거나 아예 잘 나오거나 두 개. 이거 혹시 선택하신 분 있나요? 이 문제? 했습니까? 그죠? 잘 나올 거라고 기대만 할게요. 그죠? 기도해 드릴게요. 잘 나오기를. 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잘 나올 수도 있어. 또 썼을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자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그래서 쟤는 사실은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라 볼 수 있어요. 4번 문제 보시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현장 조립 시 접합부의 품질 확보를 위한 충전 모르타르 및, 그죠? 접합부 콘크리트의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그죠? 대제목 몇 개인 것 같습니까? 요거 대제목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요 한 개짜리입니다. 한 개짜리. 그러니까 충전 모르타르하고 접합부 콘크리트를 형태로 봐야 돼. 둘 다 채우는 형체로. 그거의 유의사항이에요. 별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용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외예요. 이런 게 출제되는 게 이게 25년도 바로 전시험에 10점짜리로 출제됐죠. 이게 또 나올 거라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준비를 안 했죠. 그죠? 근데 접합부는 그냥 기본 문제니까 준비는 합니다만은, 그죠? 이거를 뭐 시험에 나올 거니까 미친 개처럼 외우지는 않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죠? 최근에 문제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문제가 다음 문제 시험에 138회 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접합부 시공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건 뭘까요? 접합부를 시공할 때. 충전부에 접촉부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는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라는 단어를 구사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얘가 뭡니까? 습식이네요. 일단 습식 접합을 했네요. 그럼 뭐가? 일단 강성이네요. 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 강성을 확보하려면 뭐가 확보돼야 됩니까? 그렇지. 밀착, 부착, 충전성. 아까 지 이름도 충전이잖아. 그러니까 충전성 같은 것들 확보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품질 확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게, 그죠? 시험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재배 CC니까 시험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누수검사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시공에 방수가 있어야지, 방수 처리를 잘해야 된다가 있어야 누수검사를 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적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대제목 4번에 적은 거예요. 품질 확보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과 검사항목을 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딱 맞춰 적은 거야. 그리고 지금 아이템 수가 8개 적었는데 조금 부족하죠. 지금 요거 갖고는 안 돼. 왜? 얘는 질문이 1개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보다 질문 수가 훨씬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냐면 여기를 가지고 2페이지를 채워 나가야 되니까. 그럼 못해도 지금 한 10개 정도 근처까지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가는 거는 생각을 해요. 한 페이지에 5개는 채울 수 있잖아. 아이템을. 그죠? 그러면 2페이지 채운다 하면 10개 정도 채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채우셨습니까? 그죠? 어거지라도 채워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딱 그 숫자에 맞춰서 이게 이 정도 분량이 이만이 나와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달려야 됩니다. 그럼 뭐 시공도 하고 이건 예전에 이미 출제됐던 문제들이라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문제 자체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아이템 수를 불리는 게 어렵습니다. 아이템 자체를 불리는 게 어렵지 그 외에는 일반적인 거 적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충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만 집어 들어가면 되겠네요. 문제 자체 어렵지 않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지하주차장 결로 발생의 메커니즘과 시공 단계별 결로의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그죠? 대부분 다 메커니즘 적으라면 그 대제목 2번을 적습니다. 그래 놓고 메커니즘이라고 대체합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메커니즘 is 공식이 아니라면 플로우를 달라져.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답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플로우 형태가 나와줘야 되겠죠. 형태가. 근데 질문이니까 그림으로 안 그린 거죠. 아이템화 시켜놨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르륵 들어가죠. 지하층 콘크리트 공구 온도의 차이 발생하더라. 공기가 유입되더라. 습도 높은 고온의 공기가 유입되더라. 노점 온도에 도달하더라. 응결이 발생하더라. 오염되고 곰팡이도 발생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커니즘이라고 질문이 딱 떨어졌을 때는, 그죠?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분량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 그죠?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 그림은 그렸겠죠, 또. 그죠? 불안한 마음에 또 그렸겠죠. 그죠? 그냥 뭐, 저게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좋은 단어를 써야 된다. 노점 온도 이런 거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시공 단계별 결로 예방법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시공 단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요. 시공 단계라고 하는 게, 이 시공 단계를 잡는 게
그죠? 자료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단계라고 적힌 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시공 단계라고 적혀 있는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공 단계를 뭘로 보고 있는 애가 있냐면 설계, 그죠?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공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고요. 지금 그 여기 보면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해서 다 끊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자체 설계할 때, 거푸집 설치할 때, 뭐 이거 설치할 때, 이거 설치할 때, 타설할 때, 이거 다 적혀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한 겁니다. 그냥 하도 많이 끊어 놔가지고 그 중에 선택한 게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요. 그 다음에 시공 및 유지 단계로 이 답은 끊어서 적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공 단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단계를 반드시 끊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단계가 많다. 단계를 내가 지금 이건 단계가 2개뿐이니까 중제목을 구사했고요. 단계를 내가 뭐 한 5개 끊었다. 예를 들어서 5개 끊었다. 그죠? 뭐 계획, 설계, 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끊었다. 그러면 중제목 쓰면 망해요. 분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단계가 아이템이 되고 밑에 설명들이 이렇게 박히는 형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형태는 그때 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써야지 점수를 주느냐? 그 단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시공할 때 제일 유의한 게 뭡니까, 선생님? 결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뭐 합니까? 단열재에 대한 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로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있고요. 결로수 자체, 그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습도 저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있고 지금은 그죠? 지하 주차장은 정말 오랜만에 출제됐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이 13년도 후반기예요. 그러니까 13년도에 출제되고 지금 출제돼요. 10년이 훨씬 더 넘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 되고 나서 그죠? 지하 주차장을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우리나라가 지하 주차장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올림픽 할 때 만들었잖아요. 아시안 게임 할 때. 그때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이라는 게 아시안 게임 때 생겼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그게 아마 1호일 겁니다. 그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했고요. 그럼 13년도에 뭐가 문제냐면 그때 13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지하 주차장하고 원래 지하 주차장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 옛날 아파트들을 보면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하고 동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서 동으로 다시 1층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13년도에 그때 10년도 지나오면서부터 모든 지하 주차장이 어떻게 됩니까? 동하고 지하길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결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결로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거 다 해결됐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걸 다시 못 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낼 게 없어서 내는 겁니다. 사실 이거 다 해결돼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돼가 있고요. 아예 안 잡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배수판 세우죠. 이거 안 된다는 생각 들면 그냥 배수판에가 유도해버립니다. 전부 다 그렇게 시공이 돼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잘 맞지는 않은 문제. 그럼 이 문제가 그럼 다음에 또 나올 것인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수준으로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죠. 그죠? 자,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고요. 뭐 이거는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 끊어서 줬을 것이고요. 이러나 저러나 어떤 단계가 됐든 단계로 나눠 쓰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온도에 대한 거, 습도에 대한 거, 단열재에 대한 거, 그런 것들만 들어가 있다면 점수는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한번 봅시다. 문제 6번 보시게 되면 자, 강구조 공사의 농막이 도장 작업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농막이 공사 기본 문제죠. 이거 그리고 최근에 출제됐죠. 23년도 중반기에 25점짜리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제외 사항이라는 걸 많이 물었죠. 시험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대제목 4번에 농막이 도장의 제외 부분이라고 돼가 있죠. 그렇죠? 걔가 시험의 주력이었죠. 지금까지는. 그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농막이 도장하면 안 나온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방청도료입니다. 방청도료. 그냥 걔 빼고는 지금 이제 다 출제가 됐고요. 방청도료 나올 때까지 예상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외우고 있어야 돼. 방청도료, 그거. 그래서 그 대제목 2번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거 봐야 되고. 제 부분은 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나온 게 딱 3개죠. 방청도료 예전에 나왔었고, 방청도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제 부분이 들어가고. 요 3개.
그죠? 딱 요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설마 다음 시험에 또 내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용어로 방청도료 종류 그 정도? 뭐 그 정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예요. 2교시. 2교시는 사실 3번 저 문제 빼고는 다 쓸 수 있어. 3번 문제 빼고는. 어느 정도 공부만 됐다면 3번 문제가 어렵고요. 그건 버렸겠죠. 대부분 다 버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 문제 외에는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시험 중에서 2교시가 제일 쉽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나마 선택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2교시 문제가 제일 쉽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썼을 때는 보통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싶으면 들고 튀지 않았을 거야. 그죠? 밥 먹고 이제 들고 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에. 그 줄지 않던가요? 인원수. 이렇게 결시자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앞에. 좀 빠져나가던가요? 그죠? 그건 진짜 공부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진짜 공부 안 한 거고, 원래 이 정도까지는 도망을 안 쳐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수준이면 도망을 칠 수준은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2교시는 전체 4교시 중에서 제일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다음 3교시 보시게 되면 에너지 절감 방안과 관련해서 단열재의 종류별 성능과 열교 부위별 측면에서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 풀면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요거 제일 어려웠어, 이게. 그러니까 단열재의 종류라고 하는 게 저게 너무 애매했어요. 저게. 그리고 단열재의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뭐 이야기하냐면 열전도율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능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다른 기술사에서 얘를 출제된 적이 있죠. 품질이나 이런 게 출제가 돼가 있는데 거기서 단열재 성능을 이야기할 때는 열 관리율을 적는 거고 밀도 적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게 그 밑에 보시면 표 있죠. 맨 밑에. 표 있죠.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단열재의 종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그 등급 분류 뒤에가 열전도율의 범위대가 있죠. 사실 이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다른 기술사들이 전부 다. 이 정도 만약에 적으라고 했다면 그냥 불가능이죠. 이거 거의 뭐 불가능해. 그 뒤에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죠? 뒤 페이지도 있죠. 그냥 보기도 싫죠. 그죠? 끔찍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적으라고 했다는 문제라면 이거는 그죠? 정말 난이도 높은 문제고요. 정말. 근데 일반적인 성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재료에 뭐 비드법 단열재라든지 여기는 지금 성형 단열재, 현장 발포용, 현장 분사용, 경입자용, 현장 타설용 이건 기술 지침을 쫓아갔는데 지금 여기 있는 답은 기술 지침을 쫓아간 거예요. 건축 기술 지침을. 근데 만약에 종류별로 단열재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또 있어요. 전문 서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보고 만약에 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특징을 적는 거고요. 만약에 법규를 쫓아갔다면 요 밑에 있는 요 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점수는 잘 안 나와요, 선생님들. 이런 숫자를 못 외우기 때문에. 진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단열재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열재의 성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능은 열 전도율은 기본입니다. 열 전도율이. 열 전도율과 재료의 밀도 이야기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진짜 어렵다. 근데 설마 이렇게 어렵게 냈겠나 생각하면서 밑에 그걸 적어놓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참고로 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열교 부위별 측면에서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가 너무너무 어렵게 선택을 했어요. 열교 부위별 측면에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열교 부위별로 설치 기준 이렇게 안 하고요. 측면에서라는 단어를 구사했어. 측면에서. 그죠? 측면에서다. 그러면 열교 부위를 생각해 봤을 때 설치 기준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 부위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측면이라는 단어거든. 그죠? 보통 선생님들 우리가 단열재 하면 부위를 어디로 봅니까? 지붕, 벽, 바닥에. 그죠? 그 다음에 창호 보죠. 여기서의 열교 기준을 적으실 수도 있을 거죠. 그렇게 답을 작성하려고 하다가 그냥 저 측면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답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문제는 그죠? 굉장히 난이도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고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문제를 그죠? 문제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그 위에 있는 표 있죠? 그 표 밑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별표 11에 이게 붙어 있는 내용이라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쉽게 쓰려고 하면 되게 쉽게 쓸 수 있는데 문제 자체는 너무 어렵고요. 단열재 종류별 성능은 역대 시험에서 처음 출제됐어요. 이 문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열교 부위별, 뭐 단열 부위별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단열재 종류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다 선택을 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적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그죠? 그래서 요 문제, 그죠? 요 문제는 보류입니다. 보류, 이걸, 그죠?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참고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벽돌벽의 균열 발생 원인 및 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완전 기본 문제죠. 요거는, 그죠? 벽돌벽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 벽돌벽 이렇게 이야기가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조적조 이렇게 이야기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22년도 전반기에 25점짜리로 이미 출제됐던 문제고요. 일반적인 벽돌벽 하면 뭘 생각을 하려 했습니까? 내력벽 생각하려 했죠. 내력벽. 그렇죠? 내력벽으로 생각하고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을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끊어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원인이라는 게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답이 대책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대가 맞아야 되겠죠. 두 개가.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은 그 외 것들이에요. 그 외 것들 쫙 적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게 끊어 썼던 겁니다.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을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끊어 쓰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문제 이렇게 냈을 때는. 그래서 대제목을 3개짜리로 바라보는 게, 그죠? 정석적인 플레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렇게 적어야 하고, 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누구나 선택했을 문제고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지진에 대응하는 내진, 면진, 재진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요거 완전 기본상 기본. 그죠? 이거는 지금 나왔죠? 그죠? 요게, 그죠? 이게 보게 되면 이게 12년도 후반기에 25점짜리로 출제됐어요. 이렇게 3개를 물은 게. 내진, 재진, 면진. 그때는 그렇게 나왔었고, 뭐, 면진이 가운데 있으나, 뭐, 뒤에 있으나, 그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기술이란 단어 딱 쳤죠? 그럼 뭘 적어야 돼? 공법 적어야 되는 거야. 공법 딱 적어야 되는 거야. 이 전부 다 답이 명사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술이 되겠죠. 자, 최근에 25년도 중반기에 재진에 대해서 물었죠. 25년도. 그러니까 바로 전 시험에 재진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4년도 전반기에 면진에 대해서 물었어요. 24년도에, 그 다음에 19년도에 내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순차별로 전부 다 용어로 물었어요. 내진부터 시작해서 내진, 면진, 재진,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내진 차리죠. 내진. 다시 내진이야. 그러니까 내진 공부해야죠, 또. 그래서 또 내진 공부해야 되는 거야. 다시. 그죠? 내진 구조에 대한 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허를 찌를 수도 있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가 그걸 물었죠. 재진, 면진.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재진, 면진을 안 물으면 내진, 재진?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건 뭐 그래. 하여튼 내진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내진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아, 내진 요거. 다음 시험에 나올까요? 요거. 모르겠어요. 선생님 답 쓴 거 보면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나중에 합격자를 봐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내진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진에 대한 거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적을 수 있는 문제. 그 내진 기술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죠. 뭐 건물의 중량을 감소하고 면진장치, 면진장치, 그거는 뭐 적고 있고, 이건 다 적힌 거라서 강도와 강성을 보강하고 연성 보강하고 진동 특성을 개선하고요. 면진 기술을 보면 적층 공후 방식, 미끄러지는 방식, 롤러 방식 있고, 재진 기술 보면 점탄성, 점성 유체, 항복형, 동조, 능동형 뭐 이런 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는 적을 수 있어야 돼. 적어도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그렇죠? 얘 3개를 가지고 각각의 대제목이라고 한다면, 얘를 2페이지 채운다라고 한다면 얘들이 점점 몇 페이지 돼야 됩니까? 14줄 정도 나와야 되죠. 14줄 정도를 채우려고 하면 못해도 한 4개 정도는 적어야 합니다. 4개 정도는. 한 각각의 공법당 4개에서 5개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적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고요.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콘크리트 작업 시에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죠?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 시에 건설기술진흥법 버려야 되죠.
일단 딱 법 나왔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일단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버려. 일단 그죠? 시행령상의 건설공사의 벌점관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죠? 이거 욕 나오죠. 이거 보면서 그죠? 이거 뭐 내용 끝이잖아. 이거는. 그죠? 밑에 거는 더럽게 쉬워요. 대책을 설계 재료 시공 양생 이건 쓰라면 쓰죠. 1번을 못 써. 1번을. 그죠? 그리고 저 숫자 벌점 나왔으니까 기준 했으니까 숫자 적어야 되잖아. 3점, 2점, 1점, 0.5.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나냐고 이게. 그죠? 망하는 거죠. 이거 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외웠다. 무조건 써야 되죠.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죠? 근데 균열 발생 시는 처음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에서. 균열 발생 시 벌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얘를 가지고. 아니면 다 외워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 쓴 사람 있습니까? 요거? 와, 요거 썼으면 시험 문제 알고 있었다. 진짜. 아니면 이거 못 쓴다. 이걸 어떻게 외워, 이거를. 그럼 매출되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이걸. 그죠? 그래서 얘는 힘들다. 그 밑에 3번은 완전 기본 문제예요. 그거는 못 쓰면 그건 인간도 아니고요. 그죠? 근데 저 벌점 기준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요 자체가. 그죠?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개 중에 1개를 제대로 알면, 그죠? 내가 이걸 쓰면 되지 않을까? 1개만 제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버리라고 법 적어 놨잖아요. 적지 말라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령 버리라 했잖아. 그래서, 그죠? 미련 없이 버리고 그냥 밑에 거 읽어보세요. 딱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 선택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거푸집공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거푸집의 조립 시 점검, 해체 단계별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끊어서 써야 되죠. 조립 시, 점검, 해체 단계 끊어서 주요 확인 사항들을 적어야 되고요. 코샤 가이드에 보면 얘가 나와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거푸집 점검표, 안전 점검표 보면 그 내용을 적으셔도 괜찮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조립할 때 결석 여부 이런 것들도 하긴 해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부재의 시공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석 여부, 그 다음에 집안의 상태 같은 것들 반드시 다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그죠? 점검을 할 때는 주력이 뭡니까? 변형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하고요. 해체를 할 때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그걸 달랑 그렇게 적어서는 안 되니까 풀어 쓰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내용 자체를 풀어 써야 된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해도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얘 자체는 정확하면 좋고요. 항목수도 어느 정도 중요해야 되고요. 하중에 대한 개념들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그 시스템 비계라든지 강간 비계 설치 기준에 적혀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생각하고 적으시면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항목을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울 거 없고요. 그죠? 그러나 좋은 점수는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그죠? 반구라라서 선생님들 적는 것들이 이건 그냥 생각으로 많이 적죠. 그러니까 좋은 점수밖에 왜 어렵냐면 그냥 생각으로 적어버리면 좀 전문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들 적는 거에. 그걸 좀 전문적으로 적었다면 점수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을 수는 있다. 이 문제. 03년도 중반기에 25점짜리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우기 콘크리트 타설 시에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다 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이슈도 됐던 내용이고요. 선생님들이 우기 타설에 대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우기 타설 시에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관리자의 역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 점검사항,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되가 있습니다. 관리자의 역할 자체가 적을 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을 수가 있죠. 진짜 관리자스럽게 적으면 됩니다. 좀 틀리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진짜 해본 것처럼 막 그 느낌으로 딱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죠? 지금 여기 적힌 거는 그 보면 레드믹스드 콘크리트 공부학교에서 선정한 공장의 적정성을 검토 후에 승인하더라. 기상청 일기예보를 통한 예상 강우량을 확인하더라. 시공자가 제출한 강우시의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고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그죠? 시공자에게 통보하더라. 저건 좀 있었으면 좋은데.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저거 있죠. 저 말은 좀 있었으면 좋은데. 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시공자에게 타설 중단 조치를 요청하고요.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에 대한 시공자의 수행 여부를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오면 돼. 뭐 전부 다 그건 적었겠죠. 기상 확인.
이거 뭐 지나간 개도 적었겠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적었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비슷해야 돼. 정확하게는 못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거 볼 때 지금 얘는 뭐 보고 뺏겼을까요? 가이드라인 보고 뺏겼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거의 정답에 유사하겠죠. 걔를 보고 들고 뺏겼으니. 그죠? 선생님들이 이대로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시험 나온다고 가르쳐 주면 이대로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적어요. 사람 머리가. 그죠? 그냥 그거라니까. 그리고 그 생각하죠. 에이, 설마. 이 생각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폭염하고 이번에 다 나왔죠. 강호하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한중이 조금 의외였고 소중이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럼 다음엔 소중 안 나올까요? 다음에 소중 나올 것 같아. 토목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건축을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중 내겠습니까? 낼 수 있어. 그래서 다음에도 낼 수 있어. 준비는 해야 되는데 소중도 같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그죠? 근데 한중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는 거고요. 한중은 내겠습니까? 이렇게 내놓고 시험 문제 이거는 힘들다 보죠. 아무튼 우기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고요.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를 뭐 내구성이 저하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좀 공학적인 내용이 나야 된다. 내부의 공극이 커지고 뭐 이런 것들 공극이 커지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감수 그 단위 수량 증가에 의한 뭐 이게 뭔가 좀 공대생하고 대화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대생과의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면 대부분 다 문대생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별로 그저 그렇게 적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그런 것만 아니면 요거는 기본 문제라서 문제 될 거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교시인데 3교시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4번은 그냥 버리는 문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보고 만약에 시험 치라 했으면 난 1번하고 4번을 버렸을 겁니다. 내보고 해라 했으면 1번 쓰신 분들 꽤 있죠? 1번 문제. 그죠? 1번하고 4번이 조금 어렵고 그 외에는 다 쓸만합니다. 한번 해볼만 하는 문제들.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2개 정도 버린다라고 한다면 4개는 적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2교시하고 3교시가 뭐 해볼만 하다. 제일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요거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지금 그러니까 시험을 안 쳐보신 분들도 있고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험장 가서 2개 정도 2, 3, 4교시에 2개 정도 모른다? 정상입니다. 몰라야 합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니까요. 모르도록 내니까요. 아리까리하게 내도록. 그리고 4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거에서 봤는데 이게 딱 나와야 되고 한 3문제 정도 쓰면 이 사람은 합격인 거예요. 합격권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한 3문제 정도는 적을 수 있다. 요거 점수 안 나와요. 요 2문제 모르겠는데 딱 요게 정상이야. 이건 못 적겠는데 요게 정상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6개를 만점 받으려고 공부를 하거든요. 만점이 어디 있노? 그렇죠? 만점.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선생님들 보고 공부해라고 하는 옆에 그 합격하신 분들 있죠. 그 문제 주고 써보래봐. 다 못 써. 아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수준은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만 뭡니까? 그걸 갖고 기술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술사스럽게 적을 수 있냐. 기술사처럼 공대생처럼 적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2교시와 3교시 정도를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입니다. 4교시는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교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 있어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시설물의 성능평가의 종류, 계획 수립 항목, 현장 조사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 어렵죠? 난이도 있습니다. 그죠? 성능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죠? 1종 있고 2종 있고 그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이미 준비를 조금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못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써도, 그죠? 처음부터 뭐 그림 그릴 게 없죠.
완전히 뭐 올 글로 도배를 하죠. 이렇게 참 쉽게 적히겠죠. 답 자체가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고 문제 자체 난이도 있습니다. 선택하기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층간소음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엑스트라 쓴다면 뭐 측정 방법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했죠. 이런 문제 무슨 인간이 있을까요? 2교시에 이거 안 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봐야 돼. 그럼 답이 다 그놈이므로 그 밥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야기했죠. 니보다 내가 한 개 더 써야 돼. 그 정신으로 써야 돼. 한 개라도 내가 쟤를 꺾으려면 쟤보다 한 개 더 써야 돼, 내가. 그죠? 근데 거기다 아이템 5개 쓰고 막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고요. 층간소음 기준 같은 건 다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적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뭐 요거는 어떤 엑스트라 잡아주냐가 사실은 그 답의 퀄리티를 높이냐 안 높이냐 이런 것들에 중요할 겁니다. 뭐 선생님들 적으면 임팩트 볼도 적었었고, 좀 공부를 했으면 층간소음 사업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적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했을 거고요.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죠.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원래 이렇게 적히면 저렇게 KCS 넘버 적어주면 안 적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왜 넘버를 적어줬을까? 이거 처음에 딱 선택하면 이거 딱 체크해 놓고 제껴야 돼, 처음에. 이거부터 쓰기 시작하면 안 돼, 절대로. 왜 그럴까요? 저 KCS 넘버 때문에 그래요. KCS 넘버가 1420에 40에 2024년도 거로 써라 적혀가 있죠. 그죠? 안 읽어봤을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안 읽어봤어요, 선생님들이.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적을 수 없다라는 소리야. 일단 적을 수 없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건 뭡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저 다음 단어가 문제야. 타설, 과, 이렇게 했어요. 타설, 두 자를 썼어. 타설시 유의사항도 아니고요. 타설이라고 적었어. 타설. 이거 무슨 말이야? 야, 내가 KCS 넘버에 1420에 10에 있는 타설이란 파트를 뺏겼대. 그대로 한번 써봐. 이 소리야. 이건 뭐냐, 법 그대로 쓰라는 소리하고 거의 친구야거든요. 이러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KCS 넘버 딱 적히거나 법 넘버 이런 거 적히면 일단 제껴놓고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이거 손대면 안 돼. 한중이란 말 들으면 뭡니까? 오, 예 하죠. 누구나 적을 수 있어. 딱 이거 딱 오, 예 하거든. 그걸 간과하는 거야. 그렇게 시험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 그죠? 왜냐면 10% 안으로 뽑아야 돼. 90명 떨쳐내야 돼. 아시겠습니까? 10명 붙여주고. 그죠? 그래서 야, 너 한중 콘크리트 다 알지? 야, 시방에 타설 뭐라 적혀 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걸 적기가 힘든 거야. 그걸. 그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답에 보면, 한중 콘크리트 파트 보면, 그 타설 보면,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를 확보한다. 그 다음에 철근이나 거푸주의 빙선을 제거한다. 우리가 보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 대제목 5번도 있다는 거야. 시공식 유의사항이 저 뒤에 붙어 있다는 거야. 거기에, 그죠? 거기하고 여기하고 구분해서 적어야 돼. 거기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것만 되면 이 문제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이제 시방에 보면 5개 지금 쪼개져가 있는데 사실 5개도 안 쪼개져가 있거든요, 이게. 그죠? 그런데 얘를 5개 적혀 있다. 그럼 몇 개 정도 적을 수 있어야 될까요? 이거 봤을 때 못해도 일단 숫자 들어가 있는 거 다 적어야 되고요. 10도하고 10에서 20도 적으면 무조건, 5에서 20도 적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저 숫자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고, 적어도 항목 4개 이상 들어가야 돼. 이거.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어거지로 계속 생각하고 적으면 시험장에서 그 정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시공식 유상은 막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아는 거 막 적으면 돼요. 좋은 거 그냥 다 갖다 바르면 돼요, 여기에. 여기는 뭐, 지금 보면 뭐 숫자 같은 거 넣으려고 노력했죠. 뭐, 혼화제 최대 뭐 사용량하고 뭐 이런 거 였지 않습니까? 한중에 있는 거 다 집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현장 양생 공시체에 대한 개정사항이에요. 개정사항. 그죠?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 나와가 있는데, 일단 봉합 양생에 대한 게 바뀌었고요. 시험에 대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 있는 게 있고, 그죠? 봉합 양생에 일단 우리가 개정 사항을 보게 되면 정의가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그죠? 그게 바뀌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준 양생 공시체하고 현장 양생 공시체의 제작을 의무화 시켜놨어요.
이거 자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평가 방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개정에서는 평가 방법 저게 구체적으로 안 돼가 있었죠. 저거 자체를. 그래서 저게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봉합 양식체의 양생 방법이 대한 게 달라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 요거는 개정 사항이 된 게 빠지면 안 돼. 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현장 양생 공시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보면 정의가 바뀌고 이건 다음 이야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표준 양생 공시체하고 현장 양생 공시체하고 요거 의무화 시킨 거. 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 평가 기준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저거 두 개는 반드시 있어줘야 돼. 그죠? 근데 저게 그래서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저렇게까지 적었겠냐, 그지? 요거 다 적으셨죠? 근데 저렇게 적으셨을까요? 그죠? 저렇게까지 못 적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수 기대하기가 힘든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내 같으면 이거 버렸습니다. 내보고 내가 만약에 선택했으면 저는 일단 시험장 가면 일단 법 적히면 다 버립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법 적히면 왜냐하면 내가 법에 약해가지고 법 없이 살아와가지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환경 조건을 노출 범주 5단계로 분류하시오. 노출 범주 5단계에 대해서는 수업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한 10대 번 수업했던 것 같은데 일반 있고 탄산화 있고 그죠? 해양 환경 염화물 있고 동결융해 있고 황산염 있고 이거 다 알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염탐, 알, 동황 그죠? 그게 성능 저하 요인들이고 그 대제목 2번 있죠? 대제목 2번 체크해놓고 대제목 2번 체크해놓고요. 걔는 시험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놔. 다시 암기를 해놔. 아시겠죠? 얘는 암기를 합니다. 얘는 암기를 해야 되고 2번하고 3번을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3번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죠? 누구나 다 썼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보시게 되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SRC죠. 요거는 출제된 적이 있어. 여기가 그죠? 21년도 중반기에 서술로 출제됐고요. 이 문제가 4회 출제됐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비스무리한 거 나면 이건 무조건 나오거든. 근데 이전 문제는 뭐냐면 철골 철근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였어. 그러나 이것도 어차피 철골 철근도 겉은 콘크리트라 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다 차이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피해 조사 방법이 있고요. 사전 조사, 외관 조사, 현장 시험, 분석 기기에 의한 거, 구조치의 시험에 대한 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복구 방법에 대한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복구 방법 보시게 되면 밑에 대제목 2번에 대한 그걸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복구 방법을. 그죠? 요거 기출문제 책에 아마 있었을 건데 있긴 있었죠. 근데 이거 외우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시험에 나올 걸 알고 있었다면 외웠겠지만 이게 뭐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거 이 어려운 거를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밖에 적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재 났을 때 하는 게 그죠? 탄산화도가 높아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산화 일어난 부분 절취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화제, 알칼리 강화제 같은 거 하고 프라이머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건데 다시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겠죠. 문제 자체가 그죠? 4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조금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근데 한번 나올 수는 있는 문제를 맞았는데 그죠? 어렵습니다. 이걸 적기는 그냥 지어서 어거지로 생각해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답으로 구사하기는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적기가 조금 난해한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 그죠?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복구 방법의 플로우는 꼭 한번 읽어봐 두세요. 그냥 알아둘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는 꼭 한번 봐놓으세요. 복구한 그 순서 같은 거. 그냥 시험에 나올 확률은 이제는 거의 없다. 그리고 얘가 용어로 출제될 수 있겠는가? 힘들죠. 근데 쟤는 그냥 물어볼 수 있겠죠. 저 화재 등급에 따른 복구 방법. 저거는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대로. 있는 그대로. 그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화재 등급의 복구 방법. 충분히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반은 쓸 수 있고 반은 못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좋은 점수가 잘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언제 안 나올 때도 됐는데 또 나왔어. 그죠?
기본 문제기는 맞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이야기했었죠. 중대재해 정의는 외우고 있으라 했죠. 그죠?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인데, 이번에 물은 게 이제 중대산업재해, 우리한테 주로 관련된 게 중대산업재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요즘에 이제, 왜,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산업재해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 늦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죠? 너무 늦었는데, 분명히. 그죠? 늦게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게 또 나왔네요. 그죠? 다음 시험쯤에는 한번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험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대가 있는데, 적용 범위, 저거는 이제 개정된 상황이니까 저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의 제일 큰 문제점은 얘를 가지고 적기가 힘들어요. 3페이지를. 3페이지 채운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작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거 만약에 3페이지 채우면 능력자입니다. 그거 진짜 기술사입니다. 그 사람. 적는 기술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렇죠? 요거 난이도 있죠. 그러니까 요건 딴 거로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죠? 적기는 진짜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 문제를 냈을 때는 분명히 뭐냐면 저 2개만 가지고 3페이지 가까이 나오는 내용을 썼을 거거든. 근데 없어. 뭘 도대체 적용 범위를 뭐 어떻게 잡아가지고 길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요거를 가지고, 이걸, 지금 모범 답안도 보면 거의 뭐 용어 수준이죠. 분량이. 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만의 내용이 별로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4교시입니다. 그래서 4교시 보게 되면 4교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얘에서 아마 시험 포기한 사람 되게 많을 거고요. 여기서 완성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 있고 1번 거의 쓰기 힘들다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게 되면 6번은 뭐 그래도 적는다 치고 1번, 3번, 4번 뭐 어디 피해갈 군형이 없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2교시는 대부분 다 소설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교시가 점수 잘 나올 거야. 생각보다 점수가 폭발적으로 잘 나올 거야.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정답을 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완성을 해야죠. 소설이라도 완성을 시켜놔야 뭐 점수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점수는 선생님들은 못 써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2, 3교시 정도에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썼다 생각할 거거든. 그럼 여기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37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137회는 시험 끝났죠. 그죠? 시험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까지 몇 개월 남았습니까? 뭐 한 6개월 남았죠. 대략적으로. 뭐 2월 달에 칠지 1월 달에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에서 6개월 남았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일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기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놀거든요. 다 놉니다. 지금 제일 많이 놉니다. 왜냐면 날도 덥고 현장도 바쁘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찬바람 불면 그때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하죠. 그때는 늦었어요. 왜? 다 공부해요. 그때부터는. 찬바람 불면 다 공부합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잘 치신 분들도 있고 못 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치신 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증 나올 때까지는 시험 끝난 거 아닙니다. 증 나올 때까지는. 아시겠습니까?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들 공부하는 거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놈한테 합격증 떨궈줘야 되는가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절대 나태해지시면.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137회 요거 있죠? 모범 답안. 뭐 버리실 분은 없겠지만, 그죠? 집에 가져가시면 오늘 안에 정리를 다 하셔야 돼. 오늘.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오늘 안에 정리고 그런 것도 없겠지만, 시험을 이번 한번 쳐보신 분들은 딱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야 될 거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책에다 뭘 기록을 해놔야 되냐면, 시험이 출제된 것들을 다 기록해놔야 돼. 나올 확률은 떨어지겠죠. 현저하게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 나왔는지를 다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내가 서술로 나오겠다 싶은 애들은 따로 별도로 책에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뭐 답을 만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느낌을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다 잊어버리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정리를 안 하죠, 이거. 내 장담하는데 중에 그리고 오늘 정리 안 하죠. 조만간에 재활용통에서 보게 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죠? 아니면 책 사이에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있는 얘를 보게 되겠죠. 그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시험 끝났고요. 다음 138회를 생각하셔야 되고, 시험 발표 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불합격자입니다. 지금 절대로 합격했다는 느슨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전력 질주하시고요. 시험에 대해서, 그죠? 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시험 자체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결과는 괜찮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적으로. 그죠? 많이 안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진짜 많이 안 바랍니다. 딱, 진짜. 욕심 안 부리고 전에까지는 50%였는데 49%만 딱 합격해 봅시다. 진짜 그죠? 그 정도만 딱 바랍니다. 되죠? 자, 여기까지가 137회였습니다.